나의 가치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며 이 가치가 정말 올바른 사람 주체들에게 이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그 당시에 많이. 네, 안녕하세요. 코인 재테크 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과 제작을 맡은 한상. 암호화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르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첫 회인 만큼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암호화폐입니다. 화폐인데 뭔가 암호화돼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인데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그런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그렇죠. 비트코인 제일 유명하죠. 네네. 그리고 보통 암호화폐 하면은 이제 탈중앙화된 화폐를 지칭을 많이들 하는데, 탈중앙화된 화폐란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발행한 화폐가 아닌 프로그램에서 이런 특정한 조직이 집단이 발행한 그런 화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프로그래밍 이미 됐기 때문에 발행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기록 같은 것들은 그 누구도 조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폐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암호화 기술이 더해져서 뭔가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기술이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 차이 아니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분산 장부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은행이나 중앙화된 기관만이 이제 장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쓴 결제한 금액들을 기록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분산 장부라 하면은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그러한 장부들을 다 나눠 갖고 있고 그 장부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분산 장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블록체인의 그 단어 하나하나 먼저 뜯어보자면, 블록 하나에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거래 내역이 원래 추가가 되고, 만약에 새로운 거래 내역이 추가가 된다 하면은 하나의 블록이 다음에 생성이 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체인 같이 모이게 되고, 그 과거의 그런 이제 거래 내역들은 그 누구도 해킹할 수 없게 암호화가 다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인인 거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뭔가 고리처럼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없으면 사실 현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쵸. 거래 장부인데 그런 연속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래 장부이다. 네네. 기존에 우리가 쓰던 화폐는 사실 지폐 아니면 디지털 화폐 있어봤자 숫자로만 보여지는 그런 거였는데, 암호화폐의 특징은 분산된 장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조작할 수 없다. 네네네. 그리고 투명하다. 네네. 이런 그런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채굴자라는 그런 개념이 비트코인에서는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채굴자들은 또 검증인이라고 해서 그런 블록에 기록된 각각의 이제 거래 내역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검증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화폐에는 채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화폐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한 게 어떻게 그 단위를 늘려 나가는 방식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 시스템이랑 비교를 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운데요. 기존의 은행은 본인들만이 그런 장부를 갖고 있고, 그 장부에 대한 거래 내역은 이제 자신이 혹은 이제 당국에서 설정한 규제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이 돈을 맡긴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은행 혼자서 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분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이제 믿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들인데, 하지만 이런 분산화된 그런 이제 장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는
이 실제 거래 내역이 빠짐없이 문제없이 잘 적혀가고 있고 저장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검증해줄 검증인들이 필요한 거고. 필요하겠네. 네. 그래서 이 검증인들이 검증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들에게 이제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 보상이 주어지는 게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또 채굴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까 뭐 검증하는 거는 다른 데서 충분히 있는 건데 암호화폐에서는 그거를 채굴의 개념으로 들고 갔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생겨났잖아요. 이게 2007, 8년도에 생겨났는데 이게 왜 생겨난 건가 싶어서요. 이게 사실 화폐라는 거는 굉장히 역사가 은근 있잖아요. 1700년, 800년대 뭐 그때 뭐 은행 생겨나고 뭐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것보다는 화폐가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그쵸. 화폐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은행이 생겨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금융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오면서 화폐라는 거를 우리가 잘 쓰고 싸웠는데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 버렸는데 이렇게 새로운 개념, 암호화폐라는 것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제 암호화폐의 가장 초창기 이 비트코인의 사례를 들자면, 비트코인은 2008년쯤에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전 세계 이제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은행들이 이제 도산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미국 정부는 골드만삭스 같은 사실 이 위기를 만든 그런 은행들을, 금융기관들을 구제금융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사실 구제금융은 그런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이 은행들을 어떻게 보면은 살려준 셈이 되거든요. 그거 안 살리면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한 거 아닐까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위기를 자초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메꾼다라는 것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사실 희생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돈을 또 뺏어서 이 실제 그런 약간 은행들에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나의 가치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며, 이 가치가 정말 올바른 사람 주체들에게 이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그 당시에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가치라는 건 뭔가 저금하는 거. 그쵸. 나의 화폐, 네. 나의 돈, 이런 게 실제 정말 내가 복원하고 있는 그런 돈들이 온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생겼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동시에 비트코인이 생기면서 그런 중앙화된 기관으로부터 뭐 돈을 막 찍어내거나 좀 침해하게 나의 자산을 가치를 좀 침해하는 그런 사태를 막고자 이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들을 구상하게 됐고, 거기서 아마 발단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폐 금융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지만은 이제 그거의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그거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그 문제점이 좀 더 불거지자 기술의 발전도 같이 더불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의미의 화폐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또 이제 잘 받아들여진 거고, 시대에 잘 맞춰서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쵸. 어떤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뭔가 대중들한테 각인이 되게 된 것은 사실 거의 처음으로는 비트코인이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초창기에는 이제 디지털 머니였죠. 정말 거래의 결제의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처음 이제 그 역할을 차지하려고 왔다면, 이제는 좀 이제 거래의 수단보다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점점 그 역할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화폐의 화폐 기능 여러 가지 중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의 기능에서 가치 저장을 하는 화폐의 기능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화폐의 기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쵸. 그런 내러티브가 이제 생성된 이유는,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10분이 소요되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스타벅스에 갔는데 이게 결제가 체결되려면 10분을 기다려야 안 되죠. 되면은 안 먹고 말이야. 아 그죠. 한국 사람은 사람들이 특히나 안 네.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 결제 영역에서 정말 수초 내에 결제가 완료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토큰들이 이제 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죠. 하지만 그게 나왔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왜 그럼 이 금에 대한 우리 금이 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됐느냐를 떠올려 봤을 때는 금의 전체 개수가 한정된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도 똑같이 이 개수가 2,100만 개 정도로 공급량, 총 발행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발행할 수 있는 개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의 그런 희소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나중에는 이 모든 법정화폐의 가치를 흡수할 수도 있겠네라고, 혹은 모든 가치 저장의 그런 수단들을 다 흡수해서 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하나의 가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은 계속 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그것만의 가치로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보다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를 보면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 금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데는 네. 굉장한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무겁기도 하고 무겁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조그만한 거래 단위면은 뭐 알겠는데 막 몇십억, 몇백억 단위가 이렇게 주고받아줘야 된다 하면은 그거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뭐 수탁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를 정말 훔쳐가지 못하게 정말 그런 무장한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되게 수고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특정 지갑 주소를 알면은 이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도 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래로서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도 더 좋으니까 금보다 좋을 것이다. 코인재테크 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셨던 질문을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